한국의 남북전쟁과 한국국회의 타락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정치제도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다. 그렇죠. 분리되어 있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죠. 현 시점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한국에서는 국회가 신성시되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일은 절대악처럼 규정되고 행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한다. 그래요. 행정부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최근에 있었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국회가 행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20차례가 넘는 탄핵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은 정당화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 정당하고 부당하냐는 사건의 내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국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게 된 일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죠. 고대 농경국가였잖아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그런 곳에서 국회를 찾아보기는 힘들죠. 국회가 생긴 거는 채 얼마나 되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국회의 가장 핵심 기능은 법을 제정하는 거죠. 고대에는 법이 없었냐? 고대도 법이 있었죠. 국회가 없었을 뿐이지.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통합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가 법도 제정하고 법 집행도 하고 뭐 그런 형태였죠. 지금은 이제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놓았죠. 뭐 그래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가요? 사회가 발전하면 보통 분업화가 일어나죠. 정부 역시 기실은 이제 분업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이유를 대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분업이죠. 그래요. 오랜 기간 통합되었었던 이유, 또 국회가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필요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개정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삶이 바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그냥 행정부가 법도 정하고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됐으면 진작에 독립이 됐겠죠. 그런 거예요. 행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국회 즉 입법부와 별도 독립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또 비용적 측면도 있겠죠. 통합되어 있으면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세금이. 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고. 그래요. 지금은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정도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그런 거죠. 반면에 행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면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국회의 기능이 정지된다 해서 뭐 당장 뭐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아니면 악법이 있다 해서 개정하지 않는다 해서 당장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행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면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간단한 예로 국방 기능이나 치안 기능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국방 기능이 사라지고 치안 기능이 사라졌다 생각해보자는 거죠.
다른 국가의 식민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반대 세력이 있다면, 독립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이 난무할 것이다. 그래요.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죠. 치안 기능이 무너지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입법부가 가장 늦게 정부기관으로 독립한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긴 현상이지. 그렇죠. 분업화의 한 형태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하기에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국 헌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 국가 원수가 되겠죠. 국가 원수는 있어야 되니까. 어느 나라든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을 국가 원수라고 하지 않죠. 사법부 수장을 국가 원수라고 하지 않죠. 행정부의 수반을 국가 원수라고 하죠. 행정부의 수반을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 이유도 있고 역사적 기반도 있고 잘못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한국에서도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잘못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상기업의 권한이 있고 비상기업을 선포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다. 현 시점 한국에서 어떤가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민주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악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민주정치 제도의 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하면 민주정치가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하면. 달리 얘기하면 또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민주정치가 아닌가 이런 물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해서 민주정치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있고 선거 투표에 승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비상계엄 이런 거는 민주정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민주정치 제도를 지닌 국가들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미국도 전쟁을 하잖아요. 내전도 있었고 남북 내전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떨어지는 비상계엄을 했다 해서 민주정치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면 한국 대통령은 어떤가요? 정상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죠. 선출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죠. 헌법에 권한이 있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래요. 그것이 뭐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위법이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건데 그래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건 또 법을 잘 알아야 되니까 이어서는 법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보면 아닌 것 같다. 근데 실상 누구나 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쓰니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애들도 얘기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이렇게 헌법에 권한이 정해져 분명히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뭐라나요? 내란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다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권한 밖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시사변이 일어나면 대통령은 당연히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죠. 전시사변이 일어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괜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종식시켜라는 거죠. 전시사변이 일어나면 계엄 선포해서라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자기가 24일 없는 탄핵소추를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한 있다. 그래요. 탄핵 남발이 있었죠. 탄핵소추의 남발을 그래요.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내전에서 비롯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무엇일까? 당연히 반역이고 내란이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 뭔가요? 반역이냐 내란이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전을 치르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국민이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소속 단체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요. 그것이 뭐 정부 기관일 수도 있는 거죠. 국회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될까요?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그 반역이고 내란 행위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러시아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정부 기능을 누군가가 정지시키려 해요. 혹은 그래도 그 정지시키려는 존재는 단체일 수도 있고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 단체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죠. 그러한 곳에서는 반역이고 내란으로 규정되겠죠. 전쟁 중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전쟁 중에서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그것이 어떠한 단체이건 개인이건 반역이고 내란이다. 그게 답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명제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때 그래요. 그 명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제 속에서 한번 한국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를 일반화해 보죠. 국회라고 하여 이와 같은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이 경우에도 반역과 내란이 아닌 경우가 있다. 국민들 모두 적에게 항복을 원한다면 반역과 내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정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요. 근데 그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항복하기를 원해요. 정부 기능이 정지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겠죠. 이를 일반화해보자. 국회라고 하여 이와 같은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쟁 중에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당연히 반역이고 내란이며 이를 주도한 정당이 있다면 해산시키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 명제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전쟁 중에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당연히 반영이고 당연히 반영이죠. 내란이며 이를 주도한 정당이 있다면 해산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말인데, 그럼 이 말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한국은 전쟁 중인가요?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 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런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한번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휴전 중이죠. 휴전 협정을 맺었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대규모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뿐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나요? 없나요? 지금 1950년 이후로 휴전협정 이후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례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휴전협정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예로 1999년, 2002년 연평해전이 있었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으며 2010년 한국 영토를 공격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최근 한 30년간 여러 도발이 있었지만 좀 약간 굵직굵직한 사건 도발만 적어 놓았죠. 최근에도 많이 있죠. 이제 좀 작은 도발이 있죠. 드론도 보내고 오물부선도 보내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전선에서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사람들이 한국의 현 상황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평화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달리 얘기하면 현 시점은 전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휴전은 곧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만 따라 전쟁을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죠. 전쟁 진행 중에 20차례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분명히 반역이고 동시에 내란이다. 현실은 이러한데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탄핵을 남발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참된 명제를 찾고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 중에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반역이고 내란 행위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로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탄핵 남발 행위는 반역이며 동시에 내란 행위 맞다. 그렇죠. 탄핵을 남발하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삼대 명제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반역이면 내란 행위 맞죠? 전쟁 중에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명제 속에서 보면 누구나 이런 3대 명제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역적이며 내란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요.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쓰니는 이렇게 쉽게 인식하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걸 쓰니도 궁금해하겠죠. 엄연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전쟁 중이죠. 휴전 중이죠. 전쟁이 끝이 아니죠. 쉬고 있는 중이죠. 전쟁은.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쟁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도발이 있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래요. 전쟁 중인데 장기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객관적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적고 있죠.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바탕한 우파 국가를 세우기 위해 우파 국민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의 건국을 위해 피 보고 피 흘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요. 지금 우파 정부, 우파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을 좌파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요. 무너뜨리려 하고 있죠. 내란이라면서 비상계엄 엄연히 어떤가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죠.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이 서면 공식적으로 할 수 그런 권한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쓰니는 딱 보니까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의 자행한 탄핵 남발 행위는 반역이면 내란이다. 왜? 전쟁 중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면 반역이고 타락이다. 한국은 전쟁 중이었지. 한국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다. 휴전 중이다. 현실적으로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쟁이 휴전 중이죠. 산발적인 전투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완전한 휴전 상태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파 국민들이 또 이제 피 흘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냥 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근데 사실 우파 국민들은 피 보고 피 흘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전쟁도 능히 감당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세울 수가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은 우파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파 국민 세워진 나라이고 우파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예전에 그 주요 세력을 얘기했죠. 미국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위에 독립운동한 이들, 독립운동가들,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아니죠.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으니까. 또 뭔가요? 또 이제 한국 본토에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활동한 이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세운 이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 해야 돼요. 한국을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들을 한국인들은 존경해야 되죠.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다 존경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독립은 뭔가요? 한국을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한국인 거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들이 참된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한국이 중요하지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반역적인 내란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는 거죠. 물론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지. 세계 최대 강군인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동을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권력을 찬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겠지. 어차피 전쟁 안 일어난다.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항을 성사시키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과일 뿐이지 더불어민주당이 반역적이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이런 참된 명제를 거역하는 일이 정당화되느냐. 전쟁 중에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그냥 그저 반역이고 내란일 뿐이다. 최대 강군인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이 명제가 부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왜 이런 행위를 저지를까?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끝난 게 아닌데 그 와중에 왜 이런 행위를 저지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남북 전쟁에서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전쟁에서 저도 상관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전쟁 진행 중에서 전쟁을 수행인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 적국이 승리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꼭 적국이라고 하지도 않죠. 불법 단체라 하죠. 왜? 헌법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그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세계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니까 휴전 중에 있는 적국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전쟁 중에 있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현재는 휴전 중이지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일 뿐이며 전쟁 중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엄연히 반역이며 내란이다. 다시 참된 명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명제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